팔리냐 망하냐, 브랜드는 결국 한 끗 차이입니다. 그런데 그 한 끗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전략이나 기획이 아니라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잘 만든 브랜드가 망하고 대충 만든 것 같은 브랜드에 사람들이 몰립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딱 하나! 사람들이 기억하는 건 설명이 아니라 감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생존을 가르는 그 한 끗, 팔리는 브랜드 감각은 어떻게 설계되고 있는지 뇌과학적 근거로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잠깐! 구독 버튼 먼저 누르고 영상 끝에 제가 준비한 선물도 받아가세요. 브랜드를 만든다고 하면 보통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고객들이 이해할까? 어떤 장점을 어필해야 선택해줄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경험 있지 않나요? 왜 샀는지 정확히 설명은 못하겠는데 그냥 좋아서 산 것들 말이에요. 스타벅스에 커피가 맛있어서 가시나요? 아니면 그 분위기 때문에 가시나요? 아이폰을 순전히 기능 때문에 사셨나요? 아니면 아이폰을 쓰는 사람이 되고 싶으셨나요? 저는 처음 자취할 때 인테리어를 위해서 그냥 샀던 단행본들이 있었어요. 바로 매거진 B 시리즈인데요. 안 읽어봤지만 표지도 예쁘고 뭔가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었거든요. 시간이 좀 지나서 심심할 때마다 들춰보기 시작했는데 그게 습관이 되면서 매거진 B라는 브랜드에 스며들기 시작하고 지금은 거의 덕후 수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스타벅스나 애플도 처음엔 분위기 따라 소비를 시작했지만 지금은 브랜드 자체에 빠진 매니아이기도 한데요. 저처럼 여러분도 불분명한 소비로 시작했다가 빠져든 브랜드가 있지 않나요? 사실 여기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감각을 자극하는 패턴이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카카오 전 공동대표이자 매거진 B를 만든 조수용 디렉터는 이 현상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사람들은 설명을 기억하지 않아요. 그때의 기분과 감정을 기억하죠. 바로 이걸 브랜드 감각이라고 합니다. 설명 없이도 기억되게 만드는 힘을 뜻하는데요. 실제로 사람들은 논리적인 이유보다 감정적인 느낌으로 소비를 선택합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를 포함한 많은 연구 결과에도 이미 밝혀진 내용이죠. 하지만 우리는 생산자 모드로 돌입하면서 이 간단한 사실을 잊어버리고 열심히 논리적인 설득에 모든 힘을 쏟아내곤 합니다. 왜 좋은지, 왜 믿을 수 있는지, 왜 사야 하는지 끊임없이 설명을 하는 거죠. 이렇게 단순히 정보만 주는 콘텐츠는 실제로 저장 비율만 높을 뿐 지속적인 관심이나 소비로 이어지진 않아요. 반면에 감각이 있는 브랜드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게 만들죠. 여기 내 취향이야, 내 스타일이야, 뭔가 좋은데? 라는 말이 나오면서 지속적인 관심과 소비로 이어지는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뇌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감각이 브랜드를 각인시키는 5단계 메커니즘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그 전에 먼저 뇌 구조와 기억 방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소비 활동에 있어서 우리 뇌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하나는 감정 처리를 담당하는 편도체, 하나는 논리를 처리하는 전두엽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감정을 담당하는 편도체가 훨씬 빠르게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논리적인 판단 전에 감정으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이 브랜드 괜찮네? 오, 느낌 있는데? 라는 생각은 논리적 분석을 거치기 전에 감정으로 먼저 내린 판단인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때 형성된 첫 인상이 앞으로의 모든 판단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이걸 초두 효과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브랜드를 인식하는 순간 오감을 통해 들어온 정보가 모두 감정으로 연결이 되고 감정과 연결된 기억은 논리보다 훨씬 더 오래, 더 강하게 기억이 되는 거죠. 이 흐름을 이해하셨다면 이제 감각의 각인 과정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눠볼게요. 바로 5단계 각인 과정 메커니즘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 감각적 접촉. 색이나 레이아웃, 폰트 이런 것들이 우리 눈에 들어오고 포장재, 향기, 소리 등 추가적인 감각 정보와 접촉을 하는 순간, 즉 내 브랜드를 만나는 그 상황 자체를 이 접촉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2단계 감정적 해석. 접촉을 통해 얻은 감각 정보에 대해 편도체라는 감정뇌가 즉시 판단을 내리죠. 이거 좋다 또는 별로다 라는 식으로요. 개인 경험이 기억과 결합되는 겁니다. 이때 브랜드에 대한 첫 느낌이 생기게 되는 거죠. 3단계 기억 저장. 접촉과 해석이 반복되면서 기억 속의 브랜드에 대한 느낌이 점점 깊어지고 생생하게 각인되겠죠. 일관된 경험이 반복될수록 기억에 더 유리합니다. 4단계 연상 네트워크 형성.
브랜드가 뇌리 속에 한 번 인식되고 나면 이후에는 비슷한 이미지나 소리, 향기만 스쳐도 자동으로 그 브랜드가 떠오르게 되죠. 마찬가지로 브랜드를 볼 때 그동안 기억에 저장되었던 그 느낌이 재현되기도 합니다. 5단계 행동 유발. 앞에 4단계가 잘 쌓여서 긍정적 감각으로 기억되냐 아니면 부정적 감각으로 기억되냐에 따라 소비 행동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별다른 논리적 이유 없이도 구매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겁니다. 신뢰가 쌓여서 충성도가 올라갈 수도, 반대로 그냥 거르는 브랜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메커니즘을 의도적으로 설계한 대표적인 브랜드가 바로 앞에서 제가 언급했던 애플과 스타벅스인데요. 애플은 흰색, 부드러운 곡선, 미니멀한 패키지까지 모든 감각적 요소에서 혁신과 세련됨을 말없이 보여줍니다. 스타벅스는 향기, 따뜻한 조명, 인테리어와 색감까지 매장 자체가 편안한 휴식을 주는 제3의 공간이라는 느낌을 남겨주죠.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감각을 통해 직관적이고 무의식적으로 브랜드를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 이걸 논리적으로 설명하려 한다면 우리 뇌는 정보를 받아들이기 위해 언어 처리 시스템까지 거쳐야 돼요. 마치 공부하는 것처럼 비교도 필요하고 기억하려는 노력까지 더해져야 하니까 당연히 이해하는 시간도 느려지겠죠. 이렇게 소비 행동 자체를 피곤하게 만들면 저 브랜드는 복잡해 라는 부정적인 느낌만 남고 그만큼 구매력도 떨어질 겁니다. 최근 SNS 플랫폼을 보면 개인 템플릿으로 1일 1포스팅을 하고 거기에 많은 정보를 주면서 논리적인 설득만 앞세우는 계정들이 참 많죠. 아무리 노출을 시켜도 정보 교류 이상의 관계가 안 만들어지고 충성도가 없어서 구매까지 연결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오늘 말씀드린 브랜드 감각을 점검해 보시면 어떨까요? 영상 끝에 정리본 링크를 알려드릴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쯤 이런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감각이라는 게 타고나는 거 아닌가요? 이걸 뭐 어떻게 하라는 거죠? 조수용 디렉터의 말을 빌려오자면 감각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결정하는 겁니다. 어떤 이미지를 쓸지, 어떤 문장을 뺄지 모든 선택의 총합이 바로 감각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지금부터 가장 베이스가 되는 3가지 감각 설계법을 공유 드릴게요. 첫째, 덜어내기. 이전 영상에서 다뤘던 프레임 전략 기억나시나요? 우리는 보통 브랜드를 만들 때 무언가를 자꾸 더하려는 본능이 발동합니다. 정보를 더하고 설명을 덧붙이고 어떻게든 의미를 나타내려고 안간 힘을 쓰죠. 하지만 감각 설계는 정반대로 접근해야 합니다. 설명하지 않고도 느껴지게 만들려면 무엇을 보여줄지보다 무엇을 감출지를 결정해야 돼요. 핵심 메시지는 딱 하나만 남겨보는 겁니다. 나머지는 고객이 스스로 해석할 수 있는 여백으로 남겨보세요. 설명을 덜어내면 고객은 상상하게 되고 오히려 기억에 더 남을 수 있게 됩니다. 둘째, 일관된 분위기. 감각은 하나의 디자인만으로 완성되진 않습니다. 고객이 브랜드를 경험하는 모든 접점에서 똑같은 무드가 느껴져야 하죠. 마치 한 명의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요. 웹사이트나 SNS나 응대부터 피드백까지 모든 접점에서 같은 정체성으로 움직이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보통 일관성을 디자인 한정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매일 옷을 갈아입어도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은 바뀌지 않는 것처럼 브랜드도 언어적, 행동적 일관성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운영하는 모든 채널에서 똑같은 언어와 성격을 띠고 있는지, 무드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세요. 셋째, 감정 흐름. 브랜드 감각 설계에서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내 브랜드를 어떤 감정으로 기억시킬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고객이 브랜드와 처음 만날 때 어떤 놀라움을 느낄지, 상품 포장을 뜯을 때 어떤 긴장감을 느낄지, 서비스를 이용할 때 어떤 만족감이 남을지 구체적이고 명확한 감정을 잡아야 돼요. 쉽게 말해서 고객이 브랜드를 만나는 모든 접점을 감정 곡선으로 설계해보는 겁니다. 브랜드의 무기인 제품이나 서비스는 기능으로 작동되지만 결국 고객에게 기억으로 남는 건 감정이거든요. 디자인보다 먼저 감정을 설계해보세요. 고객은 이 단계에서 어떤 감정을 기억하길 원하는가? 이 질문 하나로 브랜드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브랜드 감각이란 얼마든지 설계할 수 있는 태도이자 선택의 총합이에요. 만약 오늘 내용이 공감되고 더 깊은 내용을 알아보고 싶다면 영상 더보기란에 있는 조수용 디렉터의 1의 감각을 참고해보세요. 저는 이 책을 브랜드의 태도를 만드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브랜드로서의 1,
브랜더로서의 감각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는지 조소영님의 깊은 통찰을 자세히 엿볼 수 있거든요. 책 링크와 오늘 영상에서 말하지 못한 내용은 따로 정리해서 더보기란에 남겼으니까 링크를 꼭 확인해보세요. 작지만 잘 팔리는 브랜드가 되고 싶다면 지금 바로 스튜디오 마진을 구독하고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